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빈곤론 수업 2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첫째 주 1주차로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했는데 어떻게 빈곤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겼나요? 또 빈곤론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의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한 그런 사회복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또 총론적인 그런 부분을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우리 이 빈곤론 수업은 그래도 좀 더 깊이 있게 빈곤의 문제를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사회복지사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여러 과목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빈곤론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의 모든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이 빈곤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이게 파고들어서 한번 빈곤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뭐 계층이나 어떤 분야의 근본적인 모든 것의 원인은 이 빈곤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문제 얘기하면 노인의 빈곤, 또 아동 문제 그러면 아동의 빈곤 문제, 또 우리 국민 대다수를 얘기를 할 때 국민 얘기하면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장애인 빈곤에 있는 거예요. 또 다문화 가족, 또 뭐 한부모 가족, 뭐 이런 계층별 대상별로 우리가 볼 때 항상 근본적인 그 원인은 빈곤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주차에 개략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빈곤의 개념이 무엇인가, 또 빈곤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빈곤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첫째 주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주차 수업으로 여러분들하고 빈곤은 어떤 빈곤의 형태가 있는지, 빈곤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빈곤을 우리가 빈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빈곤의 기준이 뭔지, 빈곤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빈곤이라고 하고 빈곤층이라고 우리가 하는지, 그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수업 시간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첫째 주차에 이어서 첫째 주차에는 그 빈곤의 개념, 특성,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다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볼 내용은 빈곤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또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PPT를 띄워놓고요,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PPT를 또 주목을 하시고 또 저와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PPT도 보시고 또 저 교수님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뭐 괜찮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참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빈곤 문제를 정확하게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영상을 잘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PPT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빈곤론 제2장 빈곤의 형태와 측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목차는요, 첫 번째가 빈곤의 형태예요. 빈곤은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 빈곤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빈곤의 형태는 어떤 빈곤의 형태가 있는지, 두 번째는 빈곤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빈곤 정도의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단일 복합 빈곤 측정치라는 것으로 해서 단일 빈곤 측정치와 복합 빈곤 측정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두 가지예요. 빈곤의 형태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빈곤의 형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릴 텐데,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빈곤의 형태가 무엇인지,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요 두 가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빈곤의 형태입니다. 빈곤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교 기준에 따른 형태가 있어요. 서로 무엇을 비교하느냐, 비교를 어떤 기준, 비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 기준에 따라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만한 수준의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말해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크게 충족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면은 이제 뭐 먹는 거가 해당이 되겠죠.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음식이나 물, 그리고 또 어떤 위생시설, 건강, 주거지, 뭐 교육, 정보 등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식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식이죠. 식. 먹을 거를 제대로 못 먹으면 빈곤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주거지가 또 마땅치가 않아요. 또 입는 옷이 마땅치가 않아요. 의식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충족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절대적 빈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수준의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절대적 빈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빈곤은 자산, 소득이 너무 적어서 주주사회에서 누리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는 거죠. 상대성.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소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상대적 빈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은 서로 비교가 돼요. 절대적 빈곤은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적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절대적 빈곤은 완전 퇴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빈곤한 국가 그러면은 여기 이제 표지에도 그 아프리카 흑인들의 모습을 표지의 인물로 이렇게 선정을 하기도 하고, 우리 파워포인트에도 이 흑인이 주로 이제 그 아프리카 쪽에 이제 난민들,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빈곤 국가들이 많이 있죠. 이런 데는 절대적 빈곤, 그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은 어떻게 보면 물자를 공급을 해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 빈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집을 마련을 해준다든가, 또 식품을 갖다 준다든가, 의류를 공급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편의시설을 제공을 한다든가, 뭐 위생시설,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준다 하면은 이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적 빈곤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거죠.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부자인데,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이나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 사람은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퇴치하려고 하는 그 빈곤의 목적은 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완전한 부자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욕구를, 그리고 어떤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빈곤의 형태는 비교 기준에 따른 형태다. 거기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빈곤의 형태 두 번째는 기간과 원인에 따른 형태예요. 지속기간, 그냥 기간이죠. 기간, 지속기간에 따른 구분으로서 일시적 빈곤과 지속적 빈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빈곤은 과도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속적 빈곤은 만성적 빈곤이다. 그러니까 지속적 빈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 빈곤은 어떤 과도적인 빈곤이에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 원인에 따른 구분으로서
과도적 빈곤, 주변적 빈곤, 자녀적 빈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도적 빈곤은요, 개인의 생활 환경에서 나타난 특정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을 과도적 빈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예로 뭐 이런 거죠. 갑자기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거예요. 화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어떤 이런 특정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이 과도적 빈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어느 가정에 그 가장이 헛벌이로 혼자서 돈을 벌어서 그 아내와 자녀를 이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가장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제로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갑자기 어떤 이런 교통사고라는 사건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가도적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적 빈곤이에요. 주변적 빈곤, 어떤 직장의 불안정, 또 기술의 부적절, 또 낮은 교육 수준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도적 빈곤하고 주변적 빈곤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놓여 있는 빈곤, 그것을 주변적 빈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녀적 빈곤이 있어요. 이 자녀적 빈곤은 오랜 기간 빈곤 상태에 머무르고 세대 사이에서 반복되는 것을 자녀적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난해. 아버지가 돈이 없어. 부모님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부모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 자녀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을 해서 가난의 대물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대 사이 간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적 빈곤은 지속적 빈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런 빈곤을 경계해야 되겠죠. 이 과도적 빈곤이나 주변적 빈곤은 우리가 하나씩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만 이 자녀적 빈곤은 어떤 사회 구조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난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 국가적으로 많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원인에 따른 형태로서 일시적 빈곤과 지속적 빈곤이 있는데 이 일시적 빈곤, 지속적 빈곤에 따른 그 구분은 과도적 빈곤, 주변적 빈곤, 자녀적 빈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시대에 따른 형태예요. 시대에 따른 형태, 시대 변화에 따른 구분인데요. 두 가지겠어요. 구빈곤하고 신빈곤이 있습니다. 이 옛 구자를 써서 구빈곤,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빈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구빈곤은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구빈곤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곤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죠. 이것을 구빈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빈곤은 근래에 어떤 등장한 형태의 빈곤이에요.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 때문에 빈곤에 취약해지는 정도가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신빈곤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 신빈곤의 특징은 뭐냐? 사회가 풍요로운 상태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60년대생이거든요. 고무신도 뭐 신어봤어요. 뭐 집신까지는 신어보지는 않았지만 고무신 신어봤어요. 운동화도 아주 검정색 운동화를 신었죠. 이때는 진짜 뭐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주거지, 뭐 초가집에서 살아봤거든요. 이제 슬라브 집에서 살다가 이제 빌라에서 살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지금 세대의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옛날 60년대, 70년대 이때에 비해서 지금 2020년대 이때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신세대들, 소위 말해서 신세대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풍요로워요. 먹는 것도 풍요롭고, 입는 것도 풍요롭고, 거주하는 것도, 주택도 굉장히 풍요로워요. 근데 그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신빈곤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가 풍요로운 상태에서 이 빈곤이 등장을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신빈곤층 사람들은, 동일적이지가 않아요. 그 욕구들이 다 다양하고, 뭐, N세대, 뭐, X세대, Y세대, 뭐, Z세대, 뭐, 다양한 세대가 구분이 되잖아요. 교수님은 여기 지금 학교에 이제 온 지 한 10년 돼가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교수님은 점점 나이는 많아가지만, 여러분을 대하는 것은 20살, 21살. 이제 전공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2살, 23살, 4살, 뭐 요 정도의 학생들을 제가 접해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는 많아가지만 제가 대하는 학생들은 그 또래 학생들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2010년대, 또 2000년대, 또 1990년대,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거예요. 요즘은 뭐 10년 차이가 아니라 뭐 2, 3년 차이만도 너무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너무 그 욕구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신빈곤층의 사람들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헬조선이라는 거. 헬. 이것도 이미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이 꽤 오래 지나가 버렸죠. 헬조선. 요즘 또 여러분들은 또 이거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헬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조선.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를 연상해서 조선은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헬조선이다 이거예요. 지옥과 같아. 살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 속의 빈곤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구빈곤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가난하다.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가난이라, 빈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신빈곤의 개념은 완전히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따른 형태로서 구빈곤과 신빈곤이 있다. 그래서 이 신빈곤에는 하우스 푸어라는 게 있어요. 하우스 푸어. 말 그대로
집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출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대출금을 많이, 옛날에는, 요즘은 뭐 한 50%? 집 가격의 50%를 넘지 않아요. 대출을 안 해줘, 은행에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요, 70%, 8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거의 8억까지도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샀긴 샀는데 그 이자를 갚아 나가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 때문에 실제 집은 내 집이지만 그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은 갖고 있지만 실제 가난한 거죠. 또 렌트 푸어가 있어요. 렌트가 뭐예요? 빌리는 거죠. 렌트 푸어. 그래서 내가 전세를 얻는다든가 월세를 얻었을 때 거기에 월세를 내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는 가격 때문에 내가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 렌트하는데 돈을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그것을 렌트 푸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이제 이런 하우스 푸어, 또 렌트 푸어, 이것이 신빈곤에 해당되는 그런 빈곤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먹고 자고 뭐 이런 거에 빈곤의 기준을 잡았다면 어떻게 보면 신빈곤은 이런 새로운 빈곤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구빈곤의 그 개념과 정의하고는 이 신빈곤의 정의와 개념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빈곤층이요. 신빈곤에서 생기는 그 신빈곤층은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지식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바뀜에 따라서 새로 주 변화되는 층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생산 활동을 할 때 주로 이제 제조업에 종사를 많이 했죠. 소위 말해서 육체 노동을 하는 제조업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 이런 정보화 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다 보니까, 이 두뇌로 정보로, 지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의 개념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래서 혹자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쭉 진행이 되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완만하게 느릿느릿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비대면 비접촉 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4차 산업혁명, 그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뭐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배달업도 성황을 이루잖아요. 이게 다 플랫폼 앱을 깔아가지고 배달도 하고 주문도 하고. 요즘 식당을 가기보다는 이 배달을 시켜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이 빈곤의 형태도 바뀌게 되는 거죠. 어제 신빈곤이라 그러면 또 오늘의 신빈곤의 느낌, 그 개념, 정의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른 형태, 구빈곤과 신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빈곤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는 신체적 능률 유지를 위한 수입 보유에 따른 형태예요. 그래서 이 신체적 능률 유지를 위한 수입 보유에 따른 형태로서는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1차적 빈곤은 뭐냐면 전체 수입이 어떤 신체적 능률 유지에 필요한 최저 필수품을 얻는데 충분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1차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우리 신체적으로 어떤 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 활동하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충분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1차적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적 능률 유지를 위한 수입 보유에 따른 형태로서 1차적 빈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절대적 빈곤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차적 빈곤이에요. 2차적 빈곤. 2차적 빈곤은 전체 수입 중에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체 수입이 신체적 능률 유지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 그것을 2차적 빈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적 능률 유지를 위한 수입 보유에 따른 형태로서 1차적 빈곤, 2차적 빈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해서 빈곤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